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웅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피부암 환자들은 점이 암이 될 줄 몰랐다.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점이 암이 되는 건가요? 점이 암이 된다기보다는 점처럼 생긴 암이 있다. 이게 더 맞는 표현 같고요. 전체 피부암 중에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암이 초기에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얼굴에 잘 생기고 잘 전이를 하진 않아요. 크게 걱정하실 그런 암은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그 60대 이상에 보통 잘 이제 생기게 되고 햇빛 노출 부위에 잘 생겨요. 뭐 얼굴이나 아니면은 팔, 목 이런 부위에 잘 생기고, 입술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암이 이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전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귀에 생긴 경우는 또 재발도 잘해서 이런 부위에 이런 편평세포 암이 생겼을 때는 좀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흑색종, 전이를 비교적 잘하는 이런 종류의 피부 이제 암이 되는데, 흑색종 종류 중에서 말단 흡자 흑색종이라는 이제 그런 흑색종이 잘 생기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전체 흑색종 빈도의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그 동양인에서는 한 70% 가까이가 이 말단 흡자 흑색종으로 생기게 되고, 특히 이제 손톱 주변, 발톱 주변에 이제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좀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외선 노출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오존층 있잖아요. 오존층이 1% 감소할 때마다 피부암의 빈도가 2%씩 증가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흑색종, 말단 흡자 흑색종은 자외선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외선 외에도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혹은 뭐 유해한 어떤 그런 화학 물질 노출됐다든지 이제 그럴 때도 피부암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점이 어디에 하나만 있는지 다 확인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네. 통증이라던가 피부암을 알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피부암이 피부 밑에 있는 신경을 침범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면 뭐 통증과 같은 어떤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는 별로는 없어요. 보통 어떻게 오세요? 그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꾸 치료했는데 재발하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샤워를 한다든지 목욕할 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평소에 없었던 게 뭐가 생겼다, 그럼 이제 걱정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정기적인 검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피부암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이 가장 중요한 조기 진단의 도구입니다. 좀 의심이 되는 피부 혹이나 점이나 그런 게 있다면 핸드폰으로 그 부위를 찍어 두시는 거예요. 크기가 2배 이상 커졌다, 혹은 모양이 갑자기 바뀌었다, 색깔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뭐 불규칙해졌다, 이러면 피부암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피부암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이제 전이를 하거든요. 뭐 임파선이나 뭐 드물게는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피부암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지가 궁금해요. 기본적인 진단 방법은 피부 조직 검사예요. 피부 조직 검사를 해야 이게 어떤 종류의 피부암인지, 그리고 피부암이 얼마나 깊이 침투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피부 표면에 그 미세 구조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그 피부 확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피부암의 조기 진단이라든지 수술한 부위의 어떤 재발 여부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 피부 확대경을 써서 피부과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부암의 아까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암 치료라고 하면은 가장 그 많이 하는 게 수술이잖아요. 피부암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술적인 방법 외에 그 피부암 조직을 전기로 태워서 없애는 전기 소작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피부암을 얼려서 액체 질소를 사용해가지고 얼려서 없애는 그 냉동 치료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 암 조직 위에다가 과민제라는 걸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빛을 쪼여서 생기는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광역동 요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수술 외의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전이를 잘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깊이가 얕은 그런 피부암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주세요. 피부암이 잘 안 생기도록 이제 예방을 하시려면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됩니다. 적어도 외출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2-3시간 간격으로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선크림을 보시면은 거기 SPF라고 해가지고 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무조건 높다고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높을수록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일상생활 정도로 하실 거라면은 SPF 15 정도면은 충분히 그 차단 효과가 있고, 야외에서 오래 활동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SPF 한 30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면은 충분히 그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의심이 되는 부위, 그런 피부 혹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촬영을 해두시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비교해 보시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피부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사실. 네. 그 언제든지 의심이 되시거나 걱정이 되시면 피부과를 잘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